드라마에서 보듯이 상하 관계없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원활하게 얘기를 나누며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타임을 거의 많이 하지 않고요. 회사 내에서 같이 모여서 생일 축하한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어서 잘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 이 적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취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이유, 그리고 해외 취업의 적성에 맞는 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해외 취업의 계기입니다. 사실 제 해외 취업의 계기, 해외 취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 아마 다른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한 8년 전인데 제가 처음으로 해외 취업을 결정한 때가,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근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매번 출퇴근이 항상 새로울 것이라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시리즈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상하 관계없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원활하게 얘기를 나누며 웃으며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좀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해외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준비를 해서 현재는 유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유럽에서 일을 해본 경험상 어떤 분이 해외 취업에 가장 적성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가지의 포인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 차이. 이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보통 이건 이제 유럽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버타임을 거의 많이 하지 않고요. 물론 법으로도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가 A 업무, B 업무, C 업무가 있다 치면 저희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멀티로 이렇게 A, B, C를 모두 다 잘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A 업무, B 업무를 하는데 이미 캐파가 C 업무를 잘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C 업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C 업무는 일단 밀어둡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캐파가 안 된다고 해도 초과 근무를 조금 더 해서라도 C 업무를 이제 조금씩 진행을 시키는 좀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게 세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 나라 근무 문화에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더 많이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통 이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맡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이제 캐파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 하나하나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좀 더 면이 있고요. 물론 저희 나라 사람도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좀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 세 가지 업무를 모두 다 잘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면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초과 근무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조금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면 본인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다른 동료의 이제 C 업무가 진행이 돼야 좀 더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기가 힘들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시듯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나라에서는 회사를 보통 경력을 위한 공간, 커리어를 위한 공간, 그리고 그에 집중해야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일하는 공간을 캐주얼하게 바라보는 좀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회사 내에서 같이 모여서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어서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아침 미팅에서 담화를 나누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쿠키를 공유하거나 이런 좀 일들이 있다 보니 좀 더 일하는 공간을 캐주얼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잘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가 한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완전하게 경험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주변의 동료들이 실제로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자기가 한 성과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이게 또 승진이나 또는 연봉 인상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더 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분, 물론 이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적성에 잘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모나더 차이를 기준으로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분이 과연 해외 취업에 적성이 잘 맞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본인이 이 세 가지 부분에 정말 잘 맞다 라고 하신다면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